어서 오세요. 괴담을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 직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무시무시한 괴담의 세계로 초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초인적인 수미나 존재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들, 그들이 도려주는 엄청난 힘은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나타나죠. 하지만 그 힘이 여러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위협으로 다가온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믿을 수 없는 사건들, 초인적인 존재와의 조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괴담 채널에서 전해진 기묘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괴담 직사의 시점에서 그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르마. 제가 여러분께 들려줄 이야기는 저에게 있어 가장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겪은 일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섰습니다. 그날의 기이한 사건은 아직도 저를 따라다니냐. 가끔씩 그때의 공포가 제 몸을 떠나지 않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고향인 고향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방학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낚시를 즐기면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으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 내려갔을 때 친구들 중 한 명이 반력 시험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려 했죠. 장소는 산속에 있는 폐허가 된 별장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가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때는 그런 곳으로 떠나는 것이 하나의 재미였어요. 우리 남자들끼리 그곳에서 공포를 경험하고 그걸 이겨내는 것이 더 큰 재미였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간 곳은 평범한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별장은 고향에서도 꽤 유명한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군인이 살해당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판단 중에 창가에서 여자나 지그시 내려다본다는 괴담도 떠돌았죠. 그곳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손꼽히는 흉가로 유명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용감한 척해도 가는 길 내내 조금씩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웃으면서 저를 독려하였고 저는 그 지불에 휘말려 결국 그 폐허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밤은 이미 뒤퍼져 있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이 훨씬 넘을 시간이었죠. 차를 세우고 내리자 주변은 정말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산속의 별장, 그곳은 말 그대로 세상과 단절된 곳처럼 보였어요. 주변에는 나무도 풀도 없었고 주변은 마치 버려진 땅처럼 울려 퍼지는 점점만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하고 불길한 기운이었죠. 하지만 친구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흥분된 기분으로 웃고 떠들면서 그곳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저 호기심에 이끌리다 친구들과 함께 폐허 속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별장 안을 생각보다 더 음산하고 끔찍했습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유리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이상한 낙서들이 적혀 있었고 그 내용들은 대체로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누구 왔다난 이라든지 죽음의 장소 같은 낙서들이 벽을 뒤덮고 있었죠. 그때 저는 이런 낙서들이 그 장소의 어두운 역사와 어떤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폐가가 아니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서 밤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어떤 쓸만한 물건이라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너무나도 폐쇄적이고 골리해서 금세 지루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서 찾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략 1시간 정도 그곳을 떠돌며 돌아다녔죠.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와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에 타도 그곳에서의 기분 나쁜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산 정상에서부터 우리가 있는 방향으로 내려오는 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은 자동차 라이트처럼 보였죠. 밤중에 그런 빛을 본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특히 그 산속에서 자동차가 내려올 이유가 없었죠. 차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 상황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그저 궁금해하며 그 빛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아무도 떠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빛이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는 그 빛이 다가오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그 빛은 우리 차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빛을 따라온 차가 우리 차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차는 택시였고 택시에서 내린 2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내린 순간 제 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들이 내려서 우리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걸어오는 동안 그들의 눈빛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나도 깊고 어두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존재가 깃들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다가올 때 저는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의 법칙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는 이미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얽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노려보며 다가왔고 그 순간 공포와 혼란 속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느꼈던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할 수 없는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들의 기운이었죠. 그들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발을 뗄 수 없었고 그때 우리 모두는 그 존재들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는 존재였고 우리는 그 존재들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어두운 도로를 따라 차를 몰고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네모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와 기기의 밍밍거리는 소리만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다. 갑자기 차가 지나가던 도로 앞에 택시 한 대가 나타났다. 택시는 우리가 타고 있는 차와 거의 같은 속도로 빠르게 지나갔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택시를 지나치는 걸 보고 한순간에 정적이 흘렀다. 그런데 그 정적을 깨는 일이 일어났다. 택시가 지나가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택시 안에서 2사람이 나와서 우리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들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그들은 마치 어떤 불사의 존재처럼 보였고 그들의 속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한 명은 남자, 다른 한 명은 여자처럼 보였지만 그들 각각의 모습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불안정한 에너지를 내뿜고 있었다. 그 남자는 빠르게 달려오면서 그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의 눈은 하나도 빛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흐릿하고 까만 그림자 속에서 마치 어둠 속에서 숨겨진 듯한 느낌이었다. 여자는 붉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그 자체로 불길한 기운을 내뿜는 듯한 존재였다. 그들이 우리 쪽으로 달려올 때 그들이 닿는 발소리는 고마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듯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그들이 달려오는 속도에 놀라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달려오는 동안 그들은 너무나도 빠르게
거의 뒤연실전인 속도로 달려왔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였기에 우리는 담담하고 두려움에 떨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차에 도달했다. 남자는 운전석 쪽으로, 여자는 내 옆자리에 위치한 조수석 쪽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내 옆에 있는 그 여자를 보며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 여자는 완전히 붉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 여성의 표정은 차갑고 죽음의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의 얼굴은 밝히지 않았지만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다. 그 눈은 단지 어둠 속에서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고 뭔가 전혀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 그 남자와 여자는 동시에 차의 손잡이를 움켜잡고 차를 흔들기 시작했다. 차가 흔들리면서 고철이 긁히는 듯한 끽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귀를 찢을 듯한 괴기한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몸이 떨려왔고 너무나도 이상한 기운에 압도당했다. 그때 운전하고 있던 친구는 당황한 듯 엑셀을 밟아 차를 급하게 밀었다. 차는 순간적으로 빠른 속도로 떠나기 시작했고 차 안에서 우리 모두는 몸이 흔들릴 정도로 빠르게 출발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 역시 우리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차를 빠르게 몰고 나갔지만 그 두 사람은 멀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속도는 우리가 차를 가속할수록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불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은 아무리 봐도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기계적이고 인간의 속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 그들이 우리의 차를 계속해서 쫓아오는 동안 우리는 더 빠르게 달릴 수밖에 없었다. 운전하던 친구는 더 이상 무서워서 말없이 차를 몰았고 우리의 차는 그들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참을 달리다가 드디어 그들이 우리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는 숨을 고르며 그들의 모습을 떨쳐내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결국 운전하는 친구가 입을 열었다. 진짜 천만 다행이다. 문을 잠갔을 때 그는 말하면서 손에 땀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그들의 눈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때 운전하는 친구가 다시 나에게 물었다. 너 그 여자 눈 봐서? 나는 어두워서 그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나 말고도 다른 친구들에게 물었고 그들도 모두 눈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전하는 친구는 그 순간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본 바로는 그 남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그 남자의 눈은 그냥 다 안 보였어. 그 눈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구멍처럼 느껴졌어. 그때 그 상황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검을색이었다. 고 그 친구가 말했을 때 우리는 모두 의심을 품었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고 그 친구가 말을 꺼내자 그가 갑자기 차를 엑셀을 밟았을 때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차 앞부분이 들리더니 그것들이 차를 붙잡고 흔들기 시작했다는 말이었죠. 그렇게 흔들 정도면 그들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다. 그의 말을 소름 돋을 정도로 현실감이 없었지만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산을 빠져나간 뒤에도 그 순간이 계속 떠오르며 마음속 불안감이 계속해 밀려왔습니다. 혹시 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지는 않을까? 그 생각에 속도가 빨라지며 도로를 달리는데 차창 밖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편의점이 나타났습니다. 차를 세우고 모두 내린 후 차량을 점검하기 시작했죠. 그때 발견한 건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손잡이는 다만 앞면이 미에 부서져 있었고 운전석과 조수석물은 마치 늑대나 괴물의 손톱에 들킨 듯한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운 위로 굵고 깊게 새겨진 그 침 자국은 마치 무엇인가나 차를 찢으려고 했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 자국들은 단순히 긁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힘으로 물을 흔든 것처럼 말이죠. 여러 군데에 걸쳐서 길고 깊은 긁힌 자국들이 보였고 조금만 더 했으면 문이 찢어질 뻔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자국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고백했습니다. 그때 제가 거의 바지에 찔릴 뻔했다는 사실에 진정한 공포를 느끼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상상도 못했죠. 그 뒤로는 아무리 차를 돌려보아도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그 사고를 겪고 나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남기게 되었죠.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존재는 무엇일까? 엑스를 밟았을 때 차가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물을 그렇게 들은 자국은 도대체 어떤 존재가 남겼을까? 분명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일이었죠. 그날 사토시와 친구들이 목격한 그 괴물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모든 일은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꿈 같기도 하고 또 꿈 같지 않기도 한 그런 기이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그 꿈이 실현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저 우연이라고 넘기실 건가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어떤 신비로운 연관이 있다는 걸 느끼실 건가요? 그 산은 마치 산책로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다니기도 하고 주변에는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곳의 약수터는 유명해서 늘 사람들로 붐볐고 숲속의 고요함과 함께 그런 소리가 어우러지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 산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잠을 잘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정상은 너무 높은 곳이라 조금 덕점이 되었고 차라리 근처에서 야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곳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산속이었지만 그 안에서 고립되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따라 걷다가 산의 아래쪽에서 붉은 지붕이 보이는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고요하고 외진 곳에 놓인 듯했지만 그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듯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산 속에서 이런 집을 찾는 것이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그 집을 찾아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집은 너무 외진 곳에 있었고 그곳으로 가는 길은 매끄럽고 잘 정비되어 있었죠. 이 길을 따라가면서 산 속에서 그렇게 잘 관리된 길을 본 것은 처음이라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집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집으로 가는 길에는 작은 돌무더기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산 속에서는 돌무더기를 자주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돌무더기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드물었습니다. 그 돌들은 마치 어떤 의도적인 패턴을 가진 것처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점점 그 돌무더기들이 뭔가 이상한 느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들이 지키고 있다는 듯한 혹은 그곳에 무엇인가 숨어 있다는 듯한 불안감을 주었죠.
저는 그 불안한 느낌을 떨쳐내고 그 집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집은 낡고 오래된 집처럼 보였지만 페인트칠은 비교적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둥이나 창문, 문 등을 보면 오래된 집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방 하나는 크고 방 앞에는 성인 남자나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다른 작은 방은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지만 망가지거나 부서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집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집들에서는 술병이나 쓰레기 같은 것이 흩어져 있을 법합니다. 그 집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급하게 떠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집에는 가구나 물건들이 하나도 없었고 마당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자그마한 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그 나무 주위에는 작은 꽃들이 찌어 있었습니다. 그 꽃들은 매우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더욱 짙은 향을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은 마치 사람의 치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꽃의 향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향이 사람을 유혹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속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고요해진 그 순간 그 집 안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나무 문이 띠걱거리는 소리 같았고 점점 그 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집 안에 돌아다니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불안하게 들려서 그만두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발이 그 자리에 고정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제 몸을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랍자. 그러나 문득 그 집의 벽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에는 흐릿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고 그 그림들은 마치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지만 그 형상들은 점점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 사람들은 점점 더 괴물 같은 형상으로 변해갔고 그것을 보자마자 제 몸에 어른처럼 차가운 진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집에서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밤이 짙어지자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저는 점점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술을 마시고 있던 병이 갑자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일으켜 놓으려 했지만 술병이 떨어지기 전에 분명히 술이 반쯤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병이 떨어지자마자 그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리며 끊어졌습니다. 제가 술병을 다시 일으키려고 몸을 숙이던 순간 갑자기 제 발 아래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인간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다른 것이 제 발 아래에서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눈을 뜨고 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여전히 계속 들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주변을 맴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관함 앞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손이 아니었고 그 손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자꾸만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내 불안한 기분에 시달리고 있었다. 평소에도 그리 편안한 성격이 아니었지만 그날만큼은 뭔가 다른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느낄 정도로 압도적인 반전이었다. 나는 내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만 아무리 집중하려 해도 뭔가가 내 마음을 괴롭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주변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듯했고
마치 누군가가 내 등을 지리시 짓누르는 듯한 기분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문득 밤하늘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나는 몸이 굳어지는 느낌을 받으며 어떤 존재가 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 존재는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내 주위에 있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이 지나면 내가 다시 평범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실루엣 하나가 어렴풋이 보였다. 그 실루엣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고 그 형상은 분명히 사람의 형태였다. 하지만 그 모습은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이하고 비이한 느낌을 주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존재가 쭈그리고 앉아 뭔가를 먹고 있는 듯한 형상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그 존재의 행동은 너무나도 불안하게 느껴졌다. 이건 그냥 우연히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강렬한 두려움이 일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다. 나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만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어떤 짐에 의해 내가 지어대는 것처럼 내 몸은 굳어버린 상태였다. 그 순간 그 존재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 존재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더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머리는 마치 처참하게 흩어져 있었고 옷은 한복처럼 보이는 색도옷을 입고 있었다. 그 옷은 너무나도 낡고 곳곳이 휘져 있었으며 그 존재가 움직일 때마다 그 옷에서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띠덕거리는 소리와 같았고 그 자체로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불안감을 주었다. 그 존재는 천천히 지리시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무언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 순간 몸을 돌려 뛰쳐나가려 했지만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손발을 움직이려고 해도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내 마음 속에서 절박하게 소리쳤지만 몸은 그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오직 그 존재가 나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나에게 다가와서 내 얼굴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나는 그 존재의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너무나도 왜곡되고 기형적인 모습이었다. 눈은 비정상적으로 크고 그 사이로 보이는 하얀 눈동자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다. 그 입술은 바붉게 부풀어 올랐고 그 입에서 나는 숨은 마치 죽은 동물의 시체 냄새처럼 악취를 풍겼다. 그 존재는 내 얼굴에 그 얼굴을 가까이 대며 그 냄새를 맡게 만들었다. 그때 나는 정말로 그 악취를 맡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겪어본 어떤 냄새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몸과 마음을 집어삼킬 것 같은 강렬한 냄새였다. 그때 그 존재는 내 귀에 대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내 밥 어디 있어? 내 밥 어디 있어? 내가 먹었어. 그 말은 마치 내 머릿속에서 직접 들려오는 것 같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미칠 것만 같았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서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내가 뭘 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그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존재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내 눈앞에서 그 존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는 그 존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존재는 내게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나는 그 존재의 존재감만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마치 그 존재가 내 존재를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내 모든 의식은 그 존재의 신의 위에 억제된 느낌이었다. 그때 내 몸은 완전히 마니될 상태였고 나는 그 존재의 강렬한 존재감을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로 나는 기억을 잃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난 순간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주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나는 혼자서 넓은 공간에 홀로 남아 있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나는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나를 흔들며 왜 여기서 자고 있냐? 라고 물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그들은 모두 나를 보고 있었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자신이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어젯밤에 겪었던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불쾌한 냄새와 그 여자의 얼굴, 그리고 내게 남긴 경고의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날 이후로 그 집을 다시 찾을 수 없었다. 그곳에 다시 가려고 해도 그 길은 없어졌고 그 모든 흔적은 사라져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날의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졌다. 어느 날 나는 다시 그 집 근처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 무엇인가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끌려 갔지만 그곳은 이미 철거된 터전만 남아 있었다. 딴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때의 돌무더기와 단판, 그리고 그 집에서 느꼈던 악취와 목소리는 전혀 없었다. 나는 그곳을 떠나려고 할 때 갑자기 뒷골목에서 나는 한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고요하게 울려 퍼지면서 내게 다가왔다. 왜 돌아왔니? 그 여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하게 들렸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몸이 얼어붙은 것 같다.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고 싶지 않았지만 내 몸이 저절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끌려갔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이길 수 없는 숨에 이끌려 그 목소리를 따라갔다. 나는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고 그곳에서 그녀를 마주쳤다. 그녀는 그때 본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여전히 얼굴은 침뱉하고 그녀의 눈빛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다시 그날의 밤의 악취와 그 소리를 떠올렸다. 그 여자가 말없이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열었다. 다시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녀의 말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몸은 떨리고 그 여자의 눈빛에 압도당한 것 같다.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녀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때 그녀가 입을 열며 말했다. 왜 그 짐을 떠났니? 그곳에서 너희 운명이 결정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이 내 귀에 울려 퍼졌다. 운명,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곳은 과거의 고통이 깃든 곳이었다. 그곳에서 너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가 될 뻔했지. 하지만 너는 그 짐을 떠났고 이제 그 고리는 끊어졌어.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내 가슴속에 불안감이 가득 찼다. 나는 그 여자가 말하는 고리가 무엇인지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집에서 너는 나와 마주칠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내게 다가오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너는 떠났고 그 고리는 끊어졌어. 이제 너는 다시 돌아날 수 없을 거야. 그녀의 말이 끝나자 나는 다시 한번 그 집과 그 여자가 떠올랐다.
그 집에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그 집을 떠난 후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 여자는 내가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 같다. 너는 돌아가야 해. 그녀는 내게 말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 그 집에는 다시는 가면 안 돼. 그녀의 경고를 들으면서 나는 다시 그 집을 떠난 것이 후회되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떠나야 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점점 더 현실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그 집은 내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너는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곳에는 너의 과거가 숨어 있었으니까. 너는 그 집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늦었어. 그녀의 말은 점점 더 미스터리하게 들렸다. 그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 집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사내는 다시 한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과연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악몽이었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 집, 그 냄새, 그 여자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심심하게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꿈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안도감이 더 큰 불안을 가져왔다. 만약 그 모든 일이 진짜였다면? 그는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 집. 정말 무언가가 있었던 거겠지. 사내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그 집을 떠날 수 없다는 결심을 내리게 되었다. 그 집에서 뭔가를 발견해야만 자신이 겪은 일이 단지 악몽에 그친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는 그 집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 집을 떠난 이후 그의 일상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그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날 그는 그 집 근처를 다시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찌를 껐던 그는 그 집에 다시 다가가고 있었다. 그 집은 여전히 그를 불러들이는 듯한 묘한 끌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집에 가면 그는 더 이상 그곳을 떠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그 집에 도달할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주변의 고요한 풍경과 그 집이 지는 고통스러운 분위기가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며 천천히 그 집의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그 안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그는 그 집에서 느꼈던 그 악취를 다시 한번 맡을 수 있었다. 그 악취는 여전히 그의 코를 찌르며 그의 기호를 빠져나가게 만들었다. 그 집 안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벽은 낡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의 몸은 무엇인가에 의해 제어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집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곳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자꾸만 그 집 안으로 이끌리고 있었고 그 이끌림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 집의 어두운 분위기는 점점 더 압도적이었고 그는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 집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때 그는 다시 한번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얼굴은 여전히 그에게 다가와 있었다. 그 여자는 그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그 집에 숨겨진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여자의 말을 들어야만 했던 것일까? 그 집 안을 돌아다니던 중 그는 한 방에 도달했다. 그 방은 다른 방들과 달리 유난히 어두웠다. 창문은 가려져 있었고 방 안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그는 그 밤 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때 방 한 구석이 있는 낡은 책장이 눈에 띄었다. 그는 그 책장을 열어보았다. 책장 속에는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다. 책은 한 권씩 먼지에 덮여 있었고 그 책의 표지에는 무언가 특이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차내는 그 책들을 하나씩 꺼내어 살펴보았다. 그중 한 권은 유독 그를 끌어당겼다. 그 책의 표지는 검은색으로 아무런 장식이 없었고 그 책을 열자 그 안에는 이상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그 글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자였다. 그 글자는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것처럼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 책을 다시 덮고는 그곳을 떠나려 했지만 그 순간 밤 안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바람은 그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밤 안을 휘몰아쳤고 그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너는 아직도 몰라. 글치를 질치를. 그 목소리는 차갑고 섬찟하게 들렸다. 사내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가 그의 귀에 울려 퍼지면서 그의 몸은 얼어붙었다. 그 소리는 마치 글침 안에 닫혀있는 영혼이 외치는 듯했다. 글침에서 너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어. 그 목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며 사내의 마음을 점점 더 압박했다. 그는 다시 한번 그 책을 손에 쥐었다. 이 책은 너를 위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너는 글치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사내는 그 책을 들고 방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글침은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한번 글침의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다.